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 말고 딱 1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계기는 바로 미국 주식 투자였어요. 20대 때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적극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았을 젊은 시절에는 적금이나 예금처럼 안전한 투자만 하고 이 정도도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손 놓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투자의 방침은 절대 레버리지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하진 않는다. 내가 벌어서 투자 가능한 금액만큼만 투자한다라는 건 변치 않습니다. 그럼 왜 미국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부터 저는 추가로 월급 외에 부수입을 100만 원만 더 벌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에도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월급은 손해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약간 위험 부담이 있겠다 싶은 종목이나 ETF는 부수입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부수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부수입 100만 원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큰 뜻 없이 그저 미국 주식을 좀 더 마음 놓고 실전으로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월 100만 원 부수입의 꿈을 꿨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제 평범한 삶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나 주부분들 아니면 학생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동기부여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수입 벌기에 실패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한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이었다면 월 1000 벌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 등 어디서도 쉽게 월 1000 벌었다는 성공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 1000을 벌게 된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되고 뭐가 내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서 그 얘기들만 계속 헤매면서 찾아서 듣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나는 평범하니까 안 될 거야. 라면서 오히려 쉽게 포기하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월 1000 스토리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 1000 버는 것도 이렇게 다들 쉽다고 하는데 월 100만 원 버는 걸 꿈꾸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샌가 회사만 다니고 뭐라도 시작조차 못해보며 부수입 벌기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월 100만 원을 벌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원대한 꿈을 그리진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회사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리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타겟으로 찾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월 1000, 월억 번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걸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을 텐데 저렇게 쉽게 번다고 하니까 그걸 해보기 전에는 무턱대고 믿고 꿈꾸지 말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 T예요. 이럴 땐 이런 현실적인 저의 성향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정보를 모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부수입을 벌어들이게 됐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투자였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중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부수입 만들기 방법은 공모주 청약 그리고 배당주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물론 때때로 국내 주식 중에서 단타를 가끔 하기도 했지만 정말 드문 일이었고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배제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배당주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배당주로 월세 벌기나 아니면 노후 준비를 위한 수입의 메인 줄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였고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 중에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향후 오를 것 같은 종목은 때때로 매수해서 갖고 있었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 수입이 월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배당주로 제가 매월 수입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액이 소소하죠. 그리고 공모주 청약이었어요. 공모주 청약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분석글을 올리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상장일 주가 흐름 전망에 대해 볼 줄 아는 눈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한 종목도 빠짐없이 분석하고 투자할 만한 종목에는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주식시장 상황이나 경제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가 좋으면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상장일에 주가 흐름도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나는 편이지만 2023년처럼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종목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리 수익이 안 나는 때도 있는 편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수익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나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기가 다시 찾아올 거고 그럴 때는 여전히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수익이 들쭉날쭉하지만 웬만큼 분석해서 들어가면 거의 손해가 날 일이 없을 만큼 안정적이라서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모가 아래로 하회해서 손해를 봤던 종목이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공모주 청약이라 해도 묻지마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주 청약으로 매달 벌고 있는 수익은 이것도 시기별로 매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월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고 월 평균으로 보면 20만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블로그 키우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선택했던 건 네이버 블로그였는데 그때 유료 강의 하나 듣고 바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4-5시간씩 투자하면서 글 2개 이상씩 꾸준히 올려나갔고 한 달 정도 하다 보니 일 방문자 수가 2자릿수도 안 됐던 제 블로그가 일 방문자 10,000명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때때로 10만 명 이상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드포스트 수익만 60만원, 70만원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이 블로그란 게 나만의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은 너를 뛰더라고요. 조심할 것도 많고 아무리 내가 잘 키워놨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정책에 따라서 한번 저품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료 광고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공모주 수입, 배당 수입, 애드포스트만으로도 월 100만원은 벌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블로그를 이용해서 이 블로그에 유료 광고글을 작성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애드포스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SNS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부수입 100만원은 이렇게 벌리는 거더라고요. 뭐 하나로 뻥 터진다기보다 서서히 젖어들듯 하나씩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 눈덩이가 굴려져서 내 예상을 뛰어넘는 돈이 벌리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금도 저는 이외의 다른 것들에 도전 중입니다. 근데 뭐든 이렇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두고 그것만 깨부수자라며 달려들기보다는 하나라도 목표를 달성해보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한번 달성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월천대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내가 오랫동안 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크몽에 들어가서 한번 어떤 서비스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내가 뭘 해서 수입을 만들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범주의 서비스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분명 내가 도전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블로그와 투자로 부수입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훑어보시고 거기서 골라서 좁혀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강의든 뭐든 듣고 나서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 이렇게 하면 월 1,000 번다고 하니까 누구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겠지 라는 마음 대신 시작은
꼭 스스로 생각해보고 뭘 할지 선택하는 과정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여러분의 그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